현재 미국에서 한국의 원전 수출 자체를 막아버리는 초대형 조치에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이 문장 그대로 읽어보면 믿기가 어려운데요. 한국은 원전을 수출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이 원전 수출 자체를 아예 봉쇄하는 방안을 현재 준비 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보통 일이 아니며 현재 IRA와 얽힌 모든 문제와도 연관된다고 하는데요. 특히 미국이 한국 원전을 막는 과정에서 그렇게까지 하나 싶을 정도로 소름 돋는 장면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왜 매우 큰 문제가 되는지와 미국에서 어떤 상황으로 조치를 취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국은 이러한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며 미국도 크게 손해보는 국면이 있다고 하는데요. 우선 이 모든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근에 바이든 정부의 IRA 법안 흐름을 알아봐야 합니다. 지난 8월 바이든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은 물론이고 반도체 과학법에 관련 서명을 해놓은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맥락은 모두가 알고 있지만 이제 그 이후 한국이 눈여겨봐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미국에서 국가의 주된 흐름 자체를 바꾼 게 아닌가 하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선 미국은 바로 중국 패권을 누르기 위해서 모든 힘을 집중하고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IRA와 반도체 과학법도 그렇고 모든 것이 중국의 패권을 약화시키기 위한 행보인 것인데요. 그런데 사실상 전 세계의 모든 산업은 중국과 관련 없이는 큰 매출이 나오기 어려운 게 현실인 것입니다. 반도체만 하더라도 전 세계 수요 60% 이상을 중국이 가져가고 있어 중국 시장을 제외하는 걸 상상하기 어렵죠. 그러다 보니 미국이 중국을 모두 틀어 막으려 하자 자연스럽게 전 세계 연관 분야가 희생되는 것입니다. 한국은 당연히 피해가 극심하며 심지어 미국 회사조차 막심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렇게 하는 것은 미국 회사를 희생해서라도 중국의 싹을 밟아놓겠다는 의도입니다. 미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놀라운 발언을 했는데 다른 나라들도 알아서 잘 이겨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미국 연준 고위 관계자는 현재 미국의 강달러 때문에 전 세계가 신음하고 고생한다는 취지의 질문을 하자 그것이 자본주의라면서 미국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이 최고 우선되는 행동이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즉 미국은 미국 외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신경 쓸 겨를이 없으니 알아서 대처하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일부 관계자들은 이것은 그야말로 슈퍼 아메리카라며 현재 미국의 폭주를 막을 수가 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신들 스스로 팬데믹과 공급망 마비로 엄청난 돈을 풀고 그 후유증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미국이 이런 조치를 함과 동시에 이제 이득이 될 만한 것은 모두 집어삼키기로 한 것 같습니다. 일단 한국의 경우에는 전기차 배터리 분야가 미국의 타겟에 오른 것으로 잠정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실하게 현대차는 공장까지 지어준 상황에 미국의 피해를 받고 배터리도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는데요. 물론 한국의 2차 전지 분야는 미국의 전기차 회사들이 서로 협력을 하려고 안달이 난 모습이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중국 회사를 제외하고 미국의 배터리를 공급해줄 가장 큰 회사이며 삼성 SDI 역시 미국 복수의 회사들의 배터리 공급을 하면서 오히려 IRA 법안 수혜를 보는 듯 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첨단 기술 주요 제품들이 미국 핵심 기술을 이용하므로 거절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결국 2차 전지 역시 추후 전기차와 비슷한 국면을 맞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업계에서는 본래 전기 자동차 회사들은 자신들이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생산하기 원한다는 겁니다. 테슬라의 경우도 기가팩토리에서 궁극적으로 배터리를 스스로 생산해 자급하는 것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기차의 가격 절반가량이 배터리라서 여기서 마진이 많이 생기기 때문이죠. 반대로 배터리 회사들은 또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기 원하는 것도 똑같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기업이 삼성인데 삼성은 이미 SDI를 통해서 전세계 10위권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는데 삼성은 이미 자동차를 해봤기 때문에 그저 접목만 시키면 어렵지 않게 전기차에 접근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아직 안 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많은 협력사들이 삼성 SDI 배터리를 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쟁사들이 자칫 중국 배터리나 SK, LG 등으로 공급사를 바꾼다면 삼성 SDI가 손해가 오히려 커지기 때문에 아직 전기차 카드를 만지작거리기만 하는 단계이죠. 하지만 추후 안 할 리는 없는 분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LG나 SK 같은 회사들이 초격차에 뛰어난 기술력 갱신이 없이는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이제 뒤통수 치는 것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돌변할지 모른다는 예상이 되는 상황이죠. 게다가 반도체의 경우는 더욱 심각한데 업계에서는 한국에 1년밖에 시간이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상무부는 지난달 말에 갑작스럽게 삼성, SK 하이닉스와 TSMC까지 미국 기술이 들어간 장비를 중국에 입고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대로 말이 안 되는 것이 반도체 수요의 60%는 중국에서 나오는데 사실상 죽으라는 소리인데요. 당연히 한국과 대만 측은 미국에 강력 항의했으며 미 상무부는 이것을 선심 쓰듯 1년 연장시켜줬습니다. 그러나
삼성 반도체가 미국에 투자하기로 밝힌 액수는 약 2천억 달러로 300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공장 투자를 약속받고 일자리까지 제공하는 한국과 대만에 단 1년만 준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사실 1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면서 그야말로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분야가 설마 하던 원전에 제대로 불똥이 튄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원전 분야에서는 반도체와 전기차보다 훨씬 가혹한 모습을 한국에 보이고 있는데요. 우선 24일 업계에 따르면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21일 한전과 한수원을 상대로 미국 수출입 통제법에 따라 한국형 차세대 원전 APR-1400의 수출을 제한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미국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APR-1400에 자사 기술이 적용됐다며 이를 다른 나라에 수출하려면 웨스팅하우스와 미국 에너지부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 정부와 함께 가는 소송을 뜻하는 것인데요. 시스템 80 디자인을 토대로 개발됐다는 것이며 이에 웨스팅하우스는 원천 기술의 수출 규제를 명시한 미국 연방 규정집에 의거해 APR-1400에 포함된 기술이 미국 에너지부 허가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이 매우 묘한 것이 예전에는 웨스팅하우스가 한국과 오히려 협력하는 자세를 보였었는데요. 한국이 아랍에미리트에 한국 최초로 원전을 수출할 당시에 미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의 기술 자문료를 받았습니다. 물론 당시에도 웨스팅하우스는 APR-1400이 미국 기술을 가져갔다며 문제를 제기하긴 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는 산업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기에 한국은 기술 자문료를 미국에 지급하고 끝냈습니다. 미 웨스팅하우스도 무조건 한국을 틀어막을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한국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국형 원전은 상당한 기술 개량이 있었으며 미국보다 건설 단가가 낮기에 유리한 점이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원전 산업은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사실상 사양 산업이 된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도시바는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했다가 사실상 파산에 처하는 등 엄청난 위기를 맞은 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이 원전 수출을 해낸 것에 대해 박수를 쳐주는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친환경 에너지 개발이 차질을 빚고 팬데믹이 오면서 다시 원자력이 주목받게 된 것입니다. 러시아까지 횡포를 부리면서 웨스팅하우스 몸값이 훌쩍 뛰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더니 이제 미국 의회에서 팀 USA를 만들어 원전 동맹으로 세계로 뻗어나가자는 의사 가운데 실제 지난 6월에 미 웨스팅하우스사에서는 방안에 한미 원전 동맹을 구체화하자며 협력을 요청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원전 동맹이라며 협력까지 거론하고서 왜 갑자기 지금 미국이 딴지를 거냐는 것인데요. 일단은 현재 시점에 미국이 소송을 내버린 것은 바로 폴란드 원전 수주 발표를 앞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는 폴란드 원전 단독 수주를 노리면서 바이든 정부에 치적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문제는 폴란드 원전 전문가들이 사실상 한국의 원전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원전 AP-1000 같은 경우 고질적인 문제가 있고 단가가 높아 다소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폴란드는 동유럽 국가 중 상당히 친미 국가에 속하며 국방과 경제 등 모두 미국과 협력합니다만 원전 수주는 막판까지 한국, 미국, 프랑스 중에서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폴란드와 전면 협력이 강화되니 미국 입장에서는 강력한 다크호스이죠. 게다가 결정적으로 웨스팅하우스는 최근에 약 11조 5천억 원의 미국 컨소시엄에 인수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웨스팅하우스가 기술료를 받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원전 시장 전체를 가져간다는 것이죠. 11조 5천억을 썼으니 회수해야 하는데 한국이 이걸 먹겠다고 나오니 미국 수출통제법을 들먹이는 겁니다. 또한 미국은 이미 한국의 원천 기술을 전수했으므로 이미 끝난 일이라 국가법을 근거로 소송을 다시 건 것이죠. 최근 IRA와 같이 수출통제법을 활용해서 아예 한국의 원전 수출 자체를 막아버리겠다는 의도인 것입니다. 반도체 분야와 전기차는 한국이 너무 커져버리고 미국도 한국의 도움이 필요해 터치는 못했지만 원전 분야는 이제 한국도 겨우 한 기의 원전만 수출한 걸음마 단계이고 전세계 원전 50%는 미국이 지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해서 폴란드, 사우디 등 수주가 유력한 상태이기도 하므로 미국이 애초에 한국의 원전 수출 싹을 도려내고 그 자리를 미국이 차지하겠다는 의도인 것입니다. 물론 이 법안이 판결이 나야 알 수 있겠지만 최근 바이든 정부의 성향에 수출 통제법까지 거론하고 나선 마당에 한국이 이 판결에서 원전 수출을 사실상 금지당하는 수준으로 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미국이 크게 당하는 국면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사우디가 러시아에 원전을 지을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우디는 미국보다는 오히려 러시아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며 이럴 때 한국은 완충 역할을 합니다. 사우디도 러시아보다는 한국의 기술로 원전을 짓는 것이 중립적 의미에서 속이 편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미국이 전면에 나서버리면 외교 문제로 정작 원전은 러시아가 가져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비용 문제 등으로 러시아, 중국이 활개치며 원전 시장을 넓혀나가는 국면도 나오는 것이죠. 따라서 미국도 무조건 한국 원전을 법안으로 막아서 수출 금지시키는 것은 철저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미국은 이제 원전 분야도 한국을 막으면서 전 산업계로 이것이 번져나가는 국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미국의 투자를 전반적으로 꺼리게 되고 회피하게 되는 원인이 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트래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